좀 전에는 이제 상가 임차인이 그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상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상가 건물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 환상 보증 범위 내에서, 또는 그 환상 보증이 초과돼 가지고 확정 일자를 못 받았지만 대항 요건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춰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갖추고, 그리고 계약 갱신 요건 5년을 갖추죠. 이제 계약 갱신 요건도 이제 보면 앞으로 법이 개정, 지금 오늘은 뭐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됐지만 9월 말쯤 돼서 9월 말 이전에 뭐 이제 상가임대차법이 계약 갱신 요건이 10년으로 그 연장을 한다는 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환상 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되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질 때는요, 이제 우리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건물 임차인도 대항 요건, 즉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과 건물인도, 이 두 개를 요건을 갖추고 다음날 오전 0시 이후에 뭐 다른 근저당이 설정이 됐던 다른 소유자가 바뀌었던 대항력이 있어서 임차보증을 손해보진 않게 됩니다. 않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질 때는 이 그 상가 건물이나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당하지 않는다,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든가 또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런 우선 변제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택에 또는 여러분의 상가 건물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구태여 300원씩 내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면. 그러나 자신이 맹신이 되는 거죠. 맹신이 놓죠. 보증금을 다 떼이는 거죠. 확정일자 받도록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우선 변제권 중에 임차인에게 특별 우선 채권으로 해서 배당해서 2순위로 배당을 받는, 1순위 배당하는 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2순위 배당하는 게 최우선 변제죠. 그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어떻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그 적용 이 대상은 어떻게 되고, 배당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16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좀 전에 보면 제가 이제 보면 그 대항력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일반 대항력이 있다가 일반 거래로 일반 매매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이후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대항력에 그 부분을 제가 방송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우선 변제에 관해서 그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반드시 대항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대항력. 즉 대항력권을 갖추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대항력이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사람이고, 그런 임차인이 소액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이 보호를 하고 있는 그 환상보증 범위 내가 환상보증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일정액이 다른 담보물 꼽다 우선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기입 등기 전 또는 공매일 때는 공매 공고 등기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법 제3조 1항에 의한 대항 요건,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춰야 하고,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 전세인 경우는 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는 경우는 환상 보증금으로
계산해서 그 보증금액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보는 예를 들어서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5일까지는 그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이었죠. 그러다가 1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5천만 원일 때 1,500.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6,500만 원일 때 2,200. 이렇게 그 지역 소액 보증금이 변전사를 가져왔죠. 그래서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 기간별, 지역별로 변전사의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 일정액을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이때 보증금이 일정액이 상가 건물가액, 즉 상가 건물이 매각이 되면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을 우리가 상가 건물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이 할 때 1,350, 30%죠. 수도권 가민억제권은 3,900만 원일 때 1,170, 광역시는 3,000 이하일 때 3,000만 원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900만 원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의 지역은 2,500일 때 700억. 이러다가 법이 개정이 됐어요. 1차 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5천만 원 1,500. 2차 개정은 어떻게 되냐.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냐. 서울 같은 경우는 6,500만 원일 때 2,200. 수도권 가민억제권은 5,500만 원 1,900. 광역시는 3,800만 원 1,300. 그 밖의 지역은 3,000일 때 1,000원. 이게 환산보증금 갖고 합니다. 환산보증금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소재가 보증금이 1,000에다 월세가 50이라면 1,000만 원 보증금이고요. 월세 50에 곱하기 100을 하면 5천이 됩니다. 그래서 1,000 플러스 5천이면 6천이 되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 이제 환산보증금으로 소액임차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서울이 보증금이 3천이고 월세가 40이다. 이럴 때는 40 곱하기 100을 하니까 4천이 되고 3천 플러스면 7천이 되니까 소액임차인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을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해당이 되면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보면서 최우선 받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그러나 이렇게 상가임차인이 현행법상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환상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보면 최우선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 현행법상 6,500 환산보증금 6,500이면 누구나가 다 최우선면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아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받을 수 있는 원칙이지만 그 이전에 담보물권이 있으면 받지 못.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어떤 내용이냐면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보증금이 아니었다가 법이 개정이 됐죠. 1차 개정, 2차 개정이 됐잖아요. 왜냐면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임대차법이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2010년 7월 2010년 10월 26일 날 10월 2010년 7월 26일 잠깐 제가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1차 개정을 했고 2차 개정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정이 됐죠. 처음에는 개정 전에는 환산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 4,500만 원 했다가 1차 개정 때는 5천이 됐죠. 2차 개정 때는 6,500이 됐죠. 그 중에 일정에 2,200을 받죠. 처음에는 4,500일 때는 1,350, 5천일 때는 1,500, 그리고 6,500만 원일 때 현재 같은 경우는 2,200을 최우선면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죠. 그 내용을 한번 책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행법상 소액임차이면 누구나 최우선면을 받을 수 있느냐, 외의 조항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상가 건물 2분의 1 범위 내에 있고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되는 환산보증금 6,500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2분의 1 가격, 두 번째는 담보물건이 설정이 돼 있다면 이와 같이 두 번째는 담보물건.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건은 저당권 무채권을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그 담보물건이 상임법 시행, 상가건물임대 시행 전에 설정됐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임대차법 2년 11월 1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 담보물건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담보물건 이런 담보물건이 언제 설정이 됐느냐 2012년 뭐 1월 10일 날 설정이 있다. 그러면 2년 11월 1일 이전에 상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물건을 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런 경우는 우선해서 담보물건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설정됐다면 상임법 적용 대상에 안에서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순위로 담보물건이 먼저 배당받고 2순위로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건을 기준해서 그 담보물건 설정 당시 예를 들어서 이 근저당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간에 설정이 됐다. 구간을 한번 좀 설명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담보물건이 2002년 11월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에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1,350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6,500이면 현행법상 소액임차에 해당되더라도 이 담보물건 예를 들어서 2002년 11월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에 설정된 담보물건에서는 소액임차인 아니죠. 그러면 이 담보물건이 먼저 배당받는 거. 또 이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에 설정된 담보물건에 소액임차 해달라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6,500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설정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이 구간에 설정된 담보물건이 먼저 설정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1월부터 설정된 담보물건이라든가 더 이상 담보물건 등이 없다 그러면 6,500만 원 이하인데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서 2,200까지 최우선 변제를 상가건물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우시죠? 이번에는 상가건물로 세 번째로 담보물건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시행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지금 바로 설명드린 걸 다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소액임차 보증 및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더라도 서울은 6,500, 수도권 가민역정 5,500, 광역시는 3,800,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에 해당이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2년 11월부터 2010년 7월 25일 날 설정됐다면 서울은 4,500, 3,900, 3,000 이렇게 지역별로 소액임차 보증금 해당이 돼야만이 받을 수 있지 현행법에서 소액임차인은 무조건 받게 된다면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소액임차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와 같이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과 그 적용 대상 범위 그리고 배당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17번째 사례. 이는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상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있죠. 그러니까 16번째, 16번째 사례에서는 경매 16번째 사례는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엔 우선 변제권의 두 번째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이런 확정일자를 우선 변제권을 거치려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이런 환상보증금을 따질 때에는 현행법상 환상보증금이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이 2018년 1월 26일부터는 서울은 6억 1천, 수도권 가민역재권은 5억, 그리고 광역시는 3억 9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이 2018년 1월 26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현행법상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상보증금에 해당이 된다. 이 금액 이하에만이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지 이 금액이 초과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